한자의 비밀의 천지창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람인에서요. 저번 시간에 사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인은 태양의 운행이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그 중에서 뜨는 해를 나타냈던 게 원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들립자는 지는 해가 들어간다 라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태양의 운행을 가지고 만든 글자가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쉬운 글자 중에 이 매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산자를 태양의 운행이라는 의미로 새기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걸 태양의 운행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양의 운행으로 봐야 이 모양과 그리고 이 매산자의 결정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산이라는 거죠. 요 네모난 산을 지금 그렸습니다만, 이 세모난 산을 그렸습니다만, 이게 세모라고 해서 산을 명확하게 지칭한다라고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모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곡이 있는 산이죠. 계곡이 있는 산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산의 모양을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 산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동일하게 산의 그 정확한 의미, 그리고 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래, 이게 설명을 듣고 이게 산이야 라고 하면 알았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보는 대로의 상형이라면 이게 고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산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산이라고 해도 이런 모양의 산이 있어요 라고 하면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생겼던 모양에서 요게 날아가서 이런 네모난 모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늘상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위에 만년설이 있다 그러면 그 산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을 산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보는 산이야 라면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통용되지만 다른 만년설을 안 보는 남쪽 지방의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산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 확정시킬 것인가, 산의 모양을 어떻게 산의 이미지로 고정시킬 것인가, 확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옛사람들은 해결을 했을까요? 바로 태양의 운행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즉 여기서 요 사람 인자 부분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산은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산의 부분이 바로 이 좌우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죠. 요거는 뒷산이 되겠죠. 요 부분은 뒷산. 그러니까 요 부분은 북쪽, 요 부분은 남쪽, 요 부분은 동쪽, 요 부분은 서쪽입니다. 이렇게요. 왜 이러느냐? 산의 모습을, 산의 배치도를 그린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의 배치도예요. 산이 인간에게 가장 이롭게 배치되는 그 구조, 그 배치도를 그린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확정시킬 수 있죠. 산은 다양한데 모양이, 그리고 배치도도 되게 이런 식으로 뭐 흘러가고, 그리고 강이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배치도도 보면 되게 동서남북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흘러가는 경사도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지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인간에게 가장 유리한, 유익한 산의 모습, 이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것에 맞는 문제를 풀어내기만 하면 산의 모양은 확정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장 유익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가장 이상적으로 유익한 산의 배치도라면 확정됩니다. 모양이 확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의 의미는요, 요 옛 글자의 모양의 의미는요, 남쪽으로 뚫려 있고, 그래서 해가 높게 뜨는 것을 한참 볼 수 있고, 그리고 양쪽 또는 뒤편으로는 바람을 막아주어서 찬바람을 막아주어서 인간에게 난방에 대한 부분을, 난방이 쉽게 하기 위한 이상적인 터, 마당, 지역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요 모습은 가장 인간이 바라는 산의 배치도, 다시 얘기하면 도구화된 산의 모습입니다. 도구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구화라는 그런 아이디어 컨셉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옛사람들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듦에 있어서 발명한 것을 글자에 조자하는데, 글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 발명된 이유와 그것을 빗대서 설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반드시 이 글자를 만드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글자를 하나 가르쳐주면 문명 하나의 편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배우면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그 유산을 배우는 거니까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도구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을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써먹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글자에 남긴 겁니다. 산은 남쪽으로 뚫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볼 때 남쪽으로 뚫려 있어야 되고, 좌우, 좌동, 서는 막혀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 그리고 뒤편으로도 막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높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산 줄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배치도로 보면요. 그래서 요 산 줄기의 모습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태양의 운행이 이렇게 떠서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동서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뜨고 내린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장풍, 바람을 막아주는 그 벽이 되고요. 산이. 그래서 이것에서 보면 옛날서부터도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옛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요 글자는 왜 나왔을까요? 요 글자로 그냥 쓰면 되는데, 쉽게 요 글자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요 글자는 옛 글자에 남아있긴 있습니다. 요 오각형의 문자는 남령 남자의 옛 글자입니다. 남령 남자의 옛 글자입니다. 요 글자는요. 딱 들어오시죠. 남쪽으로 바랐을 때 태양이 뜨는 운행입니다. 여기 남령 남자의 옛 글자입니다. 근데 요 글자로 그냥 쓰면 되는데, 요 산자를 요게 남령 남자로 전용이 되고 요 글자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요건 왜 그럴까 하는 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문명의 그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향집하고 우리가 또 좋은 집터 중에 동향집터가 있습니다. 근데 요 남향집터는 위도가 높은 데를 대해서 비롯된 문화이고요. 즉 태양이 온전하게 오래 비치는 것을 바라는
그 위도가 높은 데고요. 요 동양집터는 위도가 낮은 데를 말합니다. 요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아침 태양만 반가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여기가 요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 요 모습은 요 모습이요. 요 모습을 그대로 상영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태양의 운행으로 상영하면 반대로 요쪽이 동쪽이죠. 동쪽 해는 어떻게 운행하죠? 여기 다이렉트로 이렇게 뜨고 요 지붕 위로, 그러니까 머리 위로 딱 지나가고 끝납니다. 지붕이 있으면 이 지붕 위로 쭉 가는 거죠. 여기가 서, 여기가 동이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딱 뜨고 여기 딱 천장으로 된 다음에 지붕을 따라서 쭉 가서 서쪽으로 갑니다. 요게 동양집의 해의 운행이죠. 이 모습을 그대로 상영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합된 게 바로 요 모습으로 동양집의 터의 모습으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요거나 요거나 요 모양은 서로 같고요. 그리고 요것은 동양집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이게 남향도 되고 동향도 되는 그러한 그 산의 배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동향 쪽은 아침 해를 가지고 습한 그 집에 깊숙한 곳까지 여기서 뜨면 깊숙한 곳까지 해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해 뜨는 순간 바로 이 창문을 열면, 창문이나 문을 열면 여기에서 떠오르면서 이 깊숙한 곳까지 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깊숙한 곳까지 습한 것을 없애주면서, 곰팡이를 없애주면서 이 집안 전체를 뽀송뽀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그런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 요 모양 역시 동향집에서의 태양의 운행입니다. 요 직선이. 요건 그냥 산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향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아마 남쪽 지방 사람들하고 그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확정되었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남향이든 동향이든 요건 남향이고 요건 동향집이라는 동향터라는 동향집터라는 차이만 있을 뿐 아이디어는 이 남향집의 이 틀에서 요게 나온 겁니다. 어차피 동양집도 요 위쪽으로 딱 올라가는 그 태양의 운행을 요 시옷자나 요 직선이나 태양의 운행을 나타낸다 하는 건 동일한 그런 설정이니까요. 그래서 요 글자나 태양의 운행이라는 건 똑같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요 글자 자체로 보면 바로 산의 배치도
산 매개 배치도를 나타내었다 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게 담장 개념이니까요. 담장 개념으로 산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상적인 산의 배치도, 태양의 운행에 따른 이상적인 산의 배치, 터의 모양, 터의 모양을 잡는 데 있어서의 산의 배치를 나타냈다는 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 인자의 모양, 요것도, 그리고 요 일자의 모양, 요것도 태양의 운행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동쪽, 요거는 남쪽. 오늘은 요 태양의 운행의 사람 인자를 가지고 태양의 운행을 나타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인자를 가지고 만든 글자가 의외로 매산자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 인자의 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인자의 연원은 되게 문명적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문명적으로 요 태양의 운행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원이 있고 그 연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